일단 혈당이 뭔지 이제 혈당과 건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혈당이라 무엇일까요? 저희들이 이제 보통 이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당이 있다, 내가 당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당은 탄수화물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우리 몸속에서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서 이제 피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그거 이제 혈당이 올라갔다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이 높아진 혈당은 우리 몸에서 일정 수준으로 이렇게 낮춰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을 낮추고 이 그 혈중에 있는 당은 세포 속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면 우리 몸에서 이제 인슐린이라는 게 분비가 되고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이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넣어서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런 기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포도당이라는 거는 우리 세포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에너지라는 거죠. 연료라는 건데 이게 이제 이걸 이제 혈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당뇨병이란 뭐냐면 이 연료가 당이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태워줘야 되는데 세포 속으로 지금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혈당이 넘쳐나는 상태는 거죠. 그래서 혈당이 넘쳐나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당이 소변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당뇨는 이제 달달한 오줌이 나오는 이제 병이고 혈당이 세포 속으로 원래는 들어가서 에너지가 돼서 우리 몸에 쓰여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에너지가 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아 도는 그 당이 이제 소변으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우리 몸에서는 당이 넘쳐난다고 또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정말 소중한 연료인 포도당이잖아요. 근데 이 포도당이 왜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계속 피 속에 이렇게 머물러 있게 되는 걸까요? 이렇게 보면 첫 번째는 아까 포도당 이제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분비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인슐린이 분비가 되어야지만 그 당을 데리고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당이 지금 혈당이 넘쳐나는 이유는 그 인슐린이 분비를 제대로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세포 속으로 못 데리고 들어가니까 혈당이 이제 높은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췌장에서 당을 인지하고 인슐린을 막 분비를 했어요. 분비를 했는데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아까 혈당은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세포막에 막혀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지금은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인슐린도 분비가 돼서 많아. 근데 당이 못 들어가니까 당도 많아.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당뇨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오거든요. 인슐린 분비가 작거나 없거나. 두 번째는 인슐린은 분비됐는데도 세포막이 이제 통과를 못하는 경우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첫 번째는 1형 당뇨고 두 번째는 이제 제2형 당뇨라고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슐린 저항성 이 두 번째 이유가 전 세계인의 95%의 당뇨의 원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당뇨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야 되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이 뭐냐면 지금 왼쪽 그림은 포도당하고 인슐린하고 이렇게 이제 결합이 돼서 이제 그 세포 속으로 잘 유입되고 있는 그림이면 이제 오른쪽 그림은 인슐린도 많고 당도 많은 상태죠. 그래서 세포막에 지금 통과를 못 해가지고 되게 이제 그 혈중에 인슐린도 많고 당도 많은 상태를 인슐린 저항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인슐린도 많고 당도 지금 혈당이 높다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많을 때, 혈관에 기름이 많을 때도 혈관벽이 좁아지고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혈당이 높다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당이 지금 많은 상태면 그 혈관에 여러 가지 염증도 잘 생기고 상처도 잘 생기고 이러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혈관적으로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뇨의
제일 이제 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혈관 질환이 문제가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장뿐만 아니라 뇌뿐만 아니라 신장, 모세혈관 이런 게 다 좁아져가지고 당뇨는 전신적인 이제 병을 불러오게 오게 되는 제일 이제 무서운 병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신경 쪽도 이제 문제가 생겨서 하여튼 모든 혈관이 가는 길에는 전부 다 이제 문제가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단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무서워가지고 건강검진을 하게 되죠.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공복 혈당, 뭐 식후 2시간 후 혈당 이렇게 혈당 수치를 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그거 진한 오렌지 색깔은 이제 혈당이 되는 거고 노란색은 인슐린이 되는 거죠. 아까도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인슐린 저항성이 계속 문제라고 당뇨의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수면이 부족해도 당뇨의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가 그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이 오게 되는데 지금 25세 때는 당 수치가 지금 5.3이고 30세에도 5.4고 지금 45세까지도 거의 뭐 한 5에서 6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거의 이제 지금 이제 정상에 그 혈당 검사를 병원 가서 하게 되면 45세 뭐 이렇게까지도 내 혈당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인슐린을 보면 25세 때는 정상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3이라는 인슐린이 필요하다면 30세에는 2배가 늘어났죠.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데 인슐린이 이제 2배가 늘어났고 35세 때는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데 인슐린이 3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 3배의 인슐린으로 정상을 유지하고 있고 40세 때는 5배 인슐린으로 이제 정상 혈당을 유지하고 있고 45세 때는 7배 인슐린이 나와가지고 정상 혈당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인슐린 저항성은 25세 때부터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인슐린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진짜 내 몸은 정상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50세 정도 돼서 보니까 많은 인슐린이 나와도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분은 이제 45세 언저리쯤에서 이제 당뇨가 이제 그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그 오른쪽 그림은 당은 계속 몇십 년 동안 정상 혈당이니까 내가 이제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해도 안심을 하는 거죠. 나 지금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생활했는데도 막 무섭게 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혈당 검사를 하니까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자기 생활을 돌보지 않고 계속 이제 그 해왔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병원 갔더니 갑자기 당뇨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 이게 인슐린 양을 보시면 이게 지금 저항성이 계속 생긴다는 거잖아요. 많이 분비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인슐린 저항성이 25세부터 계속 생겼다는 거 생각하다가 그래서 내 몸이 버티고 버티다가 시스템이 고장나게 되면 이제 많은 인슐린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슐린이 이제 저항성이 되면서 당뇨가 이제 발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으로는 우리가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그걸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은 인슐린 저항성, 이거를 잘 관리하도록 젊었을 때부터, 내가 지금 이제 당 수치가 정상이지만, 그거를 젊었을 때부터 관리를 이제 해야 된다는 이제 그래프고, 그래서 난 이제 그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시작한 때부터 나는 당뇨병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도 당뇨병,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당뇨병 초기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대부터 이게 당뇨가 됐다고 판정받아서 혈당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그림 보시면 25세에서 45세까지는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지만 당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당뇨라는 병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최소 15년에서 20년 이상을 내 몸이 계속 인슐린 저항성을 견디면서 이제 억눌러 왔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 관리는 20대부터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당뇨가 안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이 당을 천천히 흡수되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인슐린이 확 안 쏠려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당 이렇게 정제당을 이렇게 되게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은 인슐린이 확 나오고 또 점심에도 또 이렇게 밥 먹고 정제당 디저트 또 먹으면 또 확 나오고 간식 먹어도 정제 그거 간식을 먹으면 당이 인슐린이 확 나오고 저녁 먹고 인슐린이 확 나오고 지금 우리가 하루에 인슐린이 한 두 번에서 세 번 나오면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침 간식, 점심, 간식, 저녁, 또 이렇게 막 술 이런 거 먹으면은 하루에도 인슐린이 엄청나게 지금 확확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슐린이 안 나오도록 하는 생활 습관을 이제 그 식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슐린이 나오더라도 천천히 나오게 하는 그런 식습관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글리코다운이라는 제품이 이번에 나왔는데 이 글리코단의 이제 주 원료가 뭐냐면 바나바입 추출물이라고 하고 이 바나바입에는 코르솔산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그거 식후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하는 거죠. 식후 혈당을 천천히 올리면 인슐린도 천천히 나오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성분이 들어가 있고 이 코르솔산 이제 작용 기전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이게 알파 아밀레이즈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탄수화물이 아까 첫 번째 우리 그 PPT 하면 생각하시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잖아요. 그죠?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탄수화물을 커다란 포도송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포도송이 먹을 때 하나 이렇게 왕창 못 먹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떼서 먹는데 그 탄수화물을 커다란 포도송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포도당을 작은 포도 한 알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이제 그 분해하는 이때 이제 해당하는 게 알파 글루코시다제라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가 우리 몸에서 작용하거든요. 포도 하나하나 떼주는 효소. 그래서 이 바나바입 아까 코르솔산이 이제 그걸 먹으면 그 포도송이를 하나하나 천천히 떼주는 거죠. 하나하나 천천히 떼주면 우리 몸에서 이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천천히 흡수돼도 포도당이 이제 계속 이제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남아도는 그 혈당을 세포 속으로 또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코르솔산의 두 번째 기전은 들어온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잘 넣어주는 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인슐린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고 코르솔산을 그래서 천년 인슐린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을 이제 막아주는 게 다나바일, 코르솔산 이제 기전 중에 이제 하나인 거고 그래서 이 그 코르솔산을 이제 먹었더니 15일간을 섭취했더니 혈당 수치가 140에서 250 이렇게 되는 사람이 이제 15일 후에 30% 감소 이제 하길 그거를 유의미한 혈당 수준의 감소가 이제 관찰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15일간 뭐 먹어서 그 바로 15일 동안 먹는 동안에 그럼 효과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한 번 먹더라도 지금 60분에서 120분 우리가 식후 혈당 2시간 이게 또 재잖아요. 그때 낮은 혈당 수치를 보인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혈당이 서서히 이렇게 이제 상승한다는 걸 이제 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이제 개선시켜 준다는 거고 그 외에도 이게 아까 코르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코르솔산 이거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원료들이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나이아신하고 비타민 B6는 이제 비타민 B군이고 비타민 E 들어가 있고 각종 이제 세 가지 이제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데 멀티 비타민 미네랄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멀티 비타민 미네랄이 이제 하는 역할은 이 비타민 B군은 아까 이게 당뇨는 그 혈관 질환이라고 했잖아요. 전신 혈관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혈관 건강이 되게 우선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은 호모시스테인을 이제 감소하는 거죠. 호모시스테인이 뭐냐면 혈관을 되게 그 혈액순환을 막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관을 딱딱하게 하고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호모시스테인이거든요. 그거를
감소시켜줘서 혈관 건강을 이제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비타민 B군이 또 하는 역할이 이제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 당뇨병은 여러 가지 말초 감각 신경이나 이렇게 신경 쪽으로 다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손발끝이 썩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운동신경도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자율신경 이상도 오게 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이제 도움이 되는 게 비타민 B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E는 우리가 인슐린 저항이 생겼다는 거는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졌다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E를 먹으면 인슐린이 세포에 대한 민감도가 되게 올라가고 또 인슐린의 작용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비타민 E는 항산화제잖아요. 당뇨는 그 당에 절여진 혈액이 막 다니면서 우리 몸속에 혈관 산화나 조직 산화를 되게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항산화 물질을 되게 많이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비타민 E를 먹으면 항산화 역할도 이제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크롬이 뉴트리라이트 제품 중에서 여기 글리코다운에 크롬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이게 세포막이 아까 문을 안 열어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인슐린이 당을 데리고 들어오면 세포막이 문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 문을 안 열어주니까 못 들어가서 인슐린 저항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크롬이 세포막에 없으면 이게 인슐린이 당을 데리고 와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문을 통과할 때 비밀번호를 누르고 이렇게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크롬이 없으면 비밀번호 누를 이게 터치펜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왔는데도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크롬이 있어야지만 세포막에서 인슐린하고 당을 알아볼 수 있다. 근데 당뇨 환자들은 세포막에 크롬이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이 크롬이 제2 당뇨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글리코다운에 이제 크롬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연은 우리가 인슐린이 대사되고 합성되고 인슐린도 또 잘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췌장 기능이 떨어져도 인슐린이 잘 안 만들어지잖아요. 우리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췌장 크기가 36%나 작대요. 그러면은 그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베타 세포도 36%가 작겠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보다 훨씬 더 그 당뇨병 이 발병률이 훨씬 더 취약하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인슐린을 잘 만들어줄 수 있게 잘 합성할 수 있게 분비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게 아연인 거고 그래서 진짜 이제 아연을 먹으면 당뇨 환자의 인슐린 수치가 이제 개선이 되는 거죠. 잘 이제 췌장을 이제 건강하게 해서 잘 분비하게 해주니까. 그리고 셀레늄은 우리가 항산화 효소 중에서 제일 그거 강한 게 글루타치온 호옥시다제잖아요. 그래서 글루타치온을 만들 수 있는 아까 그 이제 혈의 당이 높으면 우리 몸에 산화를 엄청나게 빨리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항산화할 수 있는 글루타치온을 만들어주는 원료인 셀레늄을 먹어서 우리 몸을 설탕에 의한 산화를 이제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혈관을 보호해주고 모든 조직들이 설탕 때문에 썩는 염증이 되고 썩는 걸 이제 이게 막아주는 게 셀레늄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부원료가 이제 인시투라고 여기는 이제 해조류에서 추출한 폴리페놀 조성물이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얘를 먹어도 지금 혈당 수치가 48%나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제 부원료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당뇨 있을 때 이걸 먹는다기보다는 인슐린 저항성이 20대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때부터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걸 이제 관리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게 글리코다운에 아까 여러 가지 원료들부터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식품이기 때문에 장기 섭취에도 안심하고 약하고 달리 안심한 거고, 그래서 대용량도 있어서 훨씬 더 우리가 저렴하게 잘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 당뇨병은 이게 그 당 수치가 하루아침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소 15년은 있어야지만 이게
발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생활 습관을 이제 결과기 때문에 생활 습관병이라고 하고, 그래서 약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 습관을 잘 개선해야 되고, 난 젊고 건강하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노화는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인슐린 저항성 강도는 점점 세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당뇨병은 예방하고 관리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글리코다운을 이렇게 꼭 드셔야 되는 거고, 그 외에도 우리는 글리코다운만 믿으시지 마시고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식사법을 하셔야지만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고 당뇨를 예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